예, 현대시 님의 침묵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에 써 있는 거 잠깐 보겠습니다. 작가 한용운 나와 있고 승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다. 자, 이거 보신 분들은 워낙 유명한 내용인데 이 작품이요. 이 작가의 직업이 지금 보면 세 개잖아. 저 일제강점기뿐인데 벌써 이때부터 쓰리잡이야. 이분의 직업을 무엇으로 다시 이분의 직업 중에 무엇에다가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작품에 등장하는 님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 분명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승려라는 직업에 포커스를 둔다 그러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요 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단은 뭐 불교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진리 정도로 보통 해석을 할 거고, 독립운동가로 본다 그러면 독립이라든가 아니면은 광복, 개인적으로 독립보다는 광복이라는 단어를 좀 좋아하긴 합니다. 이게 맞다고도 생각하고, 아무튼 이렇게 일단 하고 있고, 그냥 일반적인 시인이라고 본다면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것은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 뭐 물론 이별 상황이긴 하지만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한용운의 대표작으로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불규적 인식을 통해 극복하려는 소망을 노래한 그 시이다. 상황도 나와 있고 정서, 태도 다 나왔습니다. 전제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봤더니 일단은 반복되고 있는 거 확인하셨죠? 운율로 가셔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고, 문제가 반복된 내용이 같다라는 거죠. 이별 상황이지, 그치? 그러면은 2번, 임과 이별하고 있는 상황 아니면은 임과 이별에서 느끼는 정서, 이것들을 반복을 통해서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영탄법 쓰인 거, 아니, 사실 이 정도는 뭐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 영탄법 쓰였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님께서 걸어간 길 잠깐 볼까? 푸른색의 산빛을 깨고 가셨대. 단풍나무 숲을 향해서 걸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이별 전이 푸른 산빛일 거고 이별 후에 이미 간 곳이 단풍나무 숲이니까 색채도 대비가 되고 아예 적어놓을까? 자, 푸른색과 단풍나무색, 뭐 노란색이든 뭐 빨간색이든 뭐 떠올리는 걸로 갑시다. 색채도 일단 대비가 될 것이고 시어의 의미 자체도 서로 대비되고 있는 거, 공간이 좀 부족하네. 대비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 같이 지규법 문제가 없을 거고 굵고 빛나던 옛날의 맹세는 사랑의 맹세였을 거야, 그치? 굵고 빛나던 옛 맹세, 뭔가 아름답고 단단하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사랑의 맹세가 차디찬 티클이 되어서 한숨에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맹세가 깨져버린 거네, 그치? 자, 이렇게 보고 났다면 계속해서 임과 이별한 상황이 표현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날카로운 첫 키스. 자, 첫 키스니까 사랑이지, 그치? 근데 앞에가 날카롭다 써있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 상당히 좀 강렬했구나. 강렬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 거구나. 그 추억이 나의 운명까지 돌려놓고 바꿔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답니다. 예, 사라졌습니다. 같은 말 이별 상황 반복되고 있고요. 밑에 갑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를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를 먹었다 그랬으니까 그만큼 이미 나에게 줬던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걸 거고 아름다운 얼굴에 눈까지 멀 정도였으니까는 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표현법 문제가 한 두 가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요거 역설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임의 말소리가 상당히 향기로웠는데 그것 때문에 귀먹었다고 표현되어 있고 임의 얼굴이 상당히 아름다워 꽃답다고 써있는데 눈멀었다 써있어. 좋은 게 나쁜 걸로 이어졌고 좋은 게 나쁜 걸로 이어졌으니까 역설법 이런 식으로 표현법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나타내고자 한 게 뭔가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미 그만큼 나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존재였다는 거. 임의 절대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할게요.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분은 스님이라서 연애도 안 해보셨을 건데 어떻게 감정이 이렇게 잘 살아나냐. 그 연애할 때도 보면은 그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연애하면서도 왜 그런 거 있잖아. 언젠가 이 사람은 헤어질 수도 있을 건데 이러다가 헤어지면 어떡하지? 나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좀 무서워. 약간 이런 감정들. 이 사람 이별을 좀 두려워했어.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얼마나 절대적인 의미였냐, 얼마나 나에게 영향이 크고 아름다운 의미였어. 근데 그 임하고 이별하니까 아무리 그 이별을 예상하고 있었어도 너무나 슬펐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별에 아픔이 나타났습니다. 교과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항상 교과서에 써있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분명 대놓고 이별로 인한 슬픔을 나타냈다 써있잖아. 근데 뒤에서 무슨 내용 나왔어? 그 슬픔을 극복한다 라는 얘기 나왔지. 그러나가 나왔고 슬픔에서 극복으로 분명 바뀐다고 저기 힌트가 나와 있었지. 아예 적어놓겠습니다. 시상 전환 가겠습니다. 슬픔의 감정에서 드디어 극복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쓸데없이 눈물 흘려봤자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커다란 사랑을 해치는 것에 불과해. 따라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슬픔의 힘을 옮겨서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다 써 있습니다. 요거 무조건 괄호치고 별표 쳐주세요. 태도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요렇게 일단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정리하면은 자, 이 태도 변화는 결국 이별의 슬픔을 이겨내고 희망을 느끼는 거니까 같은 말 반복이네요. 이별을 글씨 좀 날아가도 이해 좀 해줘. 이별을 극복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 가겠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여기가 은근히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요 부분이요. 자, 그 불교 진리와 관련해 가지고 한자성어 좀 갖고 가세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다 이퀄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그러면 이별이 있으면 만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회자 정리, 그러니까 만남이 있으면 정리, 반드시 이별이 있고, 거자 필반, 그러니까 떠난 사람이 있으면 필이 돌아온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자, 만남과 이별은 결국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만남과 이별은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겁니다. 모든 건 돌고 돌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남과 이별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처럼 모든 건 돌고 도는 거다. 이해하셨죠? 밑에 갈까?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 부분도 표현법 때문에 워낙 유명합니다. 갔는데 보내지 아니하였답니다. 일단은 역설법 쓰인 거 확인 가능하시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표현법, 역설법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게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님은 갔어. 이게 현실이야. 하지만 난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어. 왜?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역설을 통해서 변치 않는 사랑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예 적어놓을게. 변치 않는 사랑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의 침묵은
임의 부재 상황, 옆에 임이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내 사랑이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 써 있으니까 이 임의 부재보다 내 사랑이 더 큰 거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용운의 님의 침묵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